QLD, TQQQ로 부자 되고 싶으신데 요즘 유난히 마음이 불안하고 주변이 시끄럽게 느껴지고 사람도 줄고 이상하게 갈등이 늘고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자 되기 직전에 반복해서 겪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업에서만이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현상들이 좋은 징조라서가 아닙니다. 이 현상들은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선택이 커지면 감정도 커지고 관계도 흔들리고 시간도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QLD, TQQQ를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뭔가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좌가 조금씩 불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 변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돈일 때는 재미로 보던 차트가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똑같은 착각을 합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으니 돈을 더 넣으면 빨리 끝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 돈을 더 넣기 전에 확신의 근거를 더 쌓습니다. 매수 이유를 한 줄로 적고 매수 조건을 3개로 제한하고 매도 조건을 2개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규칙이 먼저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투입이 커집니다. 반대로 망가지는 사람은 확신이 커진 만큼 규칙이 흐려집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이번에는 무조건 간다. 이 말이 나오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건 간단합니다. 되겠다 싶은 감각을 믿지 마시고 되게 만드는 조건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친구 같지만 하락장에서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겼을수록 레버리지는 규칙으로만 다루셔야 합니다. 이 힘듦과 공포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자도 불안하고 일을 해도 불안하고 쉬어도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포지션이 커지면 시장이 여러분을 흔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흔듭니다. 이때 대부분은 시간을 줄입니다. 가족 시간부터 줄고 식사 시간이 줄고 수면 시간이 줄고 결국 사람 자체가 마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2번째 갈림길입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 일을 줄이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 횟수를 줄입니다. 시장 확인을 줄이고 매수 버튼 누르는 횟수를 줄이고 뉴스 보는 횟수를 줄입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공포는 딱 2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하나는 다시는 이 가격이 안 오면 어떡하지? 둘 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해결은 하나입니다. 가격을 맞추려 하지 말고 구간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QLD, TQQQ를 살 때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3번, 5번으로 나눠서 정해진 조건에서만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현금 구간을 남기십시오. 현금이 없으면 공포가 커지고 공포가 커지면 결정을 망칩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더 열심히가 아닙니다. 더 단순하게입니다. 규칙은 더 단순하게, 실행은 더 꾸준하게, 확인은 더 적게. 이게 공포를 이깁니다. 삶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대화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드라마도 뉴스도 남의 이야기도 다 멀게 느껴집니다. 머릿속이 계속 QLD, TQQQ, 나스닥, 금리, 환율, 시장 이 단어들로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주파수로 옮겨간 겁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양면입니다. 한쪽은 집중의 증거입니다. 다른 한쪽은 위험의 신호입니다. 집중이 지나치면 판단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한쪽으로 쏠린 판단은 결국 한 번에 크게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 필요한 건 인간관계를 늘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차단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차단해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당장 사고 팔라고 소리치는 정보. 둘째, 자극적인 수익 인증. 셋째, 내 불안을 키우는 비교. 그리고 대신 채워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지킬 규칙 한 장. 둘째, 내가 견딜 수 있는 변동 범위. 셋째, 내가 이번 달에 넣을 금액과 넣는 날짜. 이 3개만 유지되면 외로움은 집중으로 바뀝니다. 사정을 포기하는 순간이 옵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익숙한 방식, 익숙한 소비, 익숙한 관계, 익숙한 습관을 하나씩 끊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생존하려면 비용을 줄이고 실수를 줄이고 마진을 넓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진은 사업의 마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완충지대입니다.
시간의 마진, 현금의 마진, 체력의 마진, 감정의 마진입니다. 이 마진이 없으면 작은 하락에도 멘탈이 부서지고 부서진 멘탈은 버튼을 잘못 누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택을 합니다. 친구 약속을 줄이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충동을 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변했다, 재미없다, 인생 너무 팍팍하다. 그 말이 들릴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2단계를 통과하면 여러분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돈이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감각을요. 관계적 마찰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현실적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불안, 직장 스트레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는 분위기, 그리고 투자 쪽에서는 손실 구간에서의 자기혐오, 조급함, 복수매매 같은 형태로 터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망하는 이유는 싸움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나와 싸웁니다. 에너지가 분산되면 성장은 멈춥니다. 이 구간에서 필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능력입니다. 치명적이지 않은 마찰은 회피하십시오. 정답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내 목표를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십시오. 예를 들어 집에서 투자 얘기로 분위기가 무너진다면 투자 브리핑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떠드는 대신 주 1회 10분만 공유하십시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조건이 오면 시행하고 조건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은 이미 본 게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자가 아니라고 느끼실 겁니다. 정상입니다. 부자 되는 직전은 부자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아니라 부서질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그걸 견딘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QLD, TQQQ로 돈을 벌고 싶다면 오늘부터 3가지만 고정하십시오. 첫째, 2자릿수 습관을 만드십시오. 사업에서 2자릿수 고객이 기준이듯 투자에서는 2자릿수 반복이 기준입니다. 10번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경험, 10번 같은 날에 같은 행동을 하는 경험, 10번 같은 하락에서 같은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험. 이게 쌓이면 확신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됩니다. 둘째, 마진을 먼저 넓히십시오. 마진은 현금입니다. 레버리지에서 현금은 겁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조정이 올 때 공포로 얼어붙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마진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차트 보는 시간을 줄이고 실행만 남기십시오. 보기만 하다가 흔들리는 사람보다 조건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셋째, 성장과 상관없는 싸움을 피하십시오. 댓글 싸움, 뉴스 과몰입, 지인과의 비교, 손익 인증 중독,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의 집중력을 갉아먹습니다. QLD, TQQQ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집중력이 남아있어야 하락에서 분할하고 상승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QLD랑 TQQQ 중에 뭘 사야 합니까? 정답은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변동을 기준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도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빠르면 수익도 빠르지만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멘탈이 깨지는 상품은 좋은 상품이 아니라 위험한 상품입니다. 처음이라면 QLD로 규칙을 먼저 만들고 그 규칙이 지켜지는 게 확인되면 그때 TQQQ 비중을 올리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습니까? 늦었는지 아닌지는 가격이 아니라 여러분의 준비로 결정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금도 빠른 겁니다. 준비가 없으면 바닥에서도 늦습니다. 준비라는 건 규칙 한 장, 분할 기준, 현금 마진, 이 3가지입니다. 사마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락은 피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겁니다. 하락에서 망하는 사람은 하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락 전에 이미 무리해서 망합니다. 처음부터 분할을 전제로 현금을 남기고 조건을 정해두면 하락은 기회로 바뀝니다. 사수익이 나면 언제 팝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팔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일정 구간에서 일부를 줄여서 현금을 만들고 다시 조정해서 분할로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면 상승과 하락이 둘 다 여러분 편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으로 전부 들고 가면 어느 순간 전부를 잃을 것 같은 공포가 오고 그때 실수가 나옵니다. 가족이 불안해합니다. 당연합니다. 레버리지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으로 안심시키려 하지 마시고 구조로 안심시키십시오. 현금을 남긴다. 분할로만 한다. 한 달 최대 투입을 정한다. 이 3가지를 지키면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투자 이야기는 짧게, 결과 공유는 길게, 실행은 조용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QLD, TQQQ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실력보다 태도에서 갈립니다. 확신이 커질수록 더 크게 베팅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반복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힘들고 무섭고 외롭고 관계가 흔들리고 뭔가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직전은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다만 그 구간을 통과하는 방식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속도가 아니라 구조로, 싸움이 아니라 회피로 지금 이 구간을 넘어가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